모텔비를 내지 않았다고 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한 한강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이 오늘 오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오늘도 피해자 탓만 했습니다. 참 섬뜩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죽인 사건이에요. 제가 유치장에서 죄송합니다. 내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그런 생각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고 경악하게 하는데 박준 네. 변호사님. 미안하지 않다. 특히 유족한테도 미안하지 않다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자수는 또 왜 했는지 또 궁금하고요. 자수를 했다는 것은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자수한 이후에 얘기한 것도 또다시 그렇게 살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얘기는 얼굴이 공개된 이후에 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잘 죽인 것 같다. 또 유가족한테 미안한 마음 전혀 없다. 이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경악을 좀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경찰이 말린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제지하는 경찰에 이렇게 항의하던 장대호는 오늘 결국 고려시대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시신 나머지 부위는 어디다 버리셨어요?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 같지만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게 진행하는 저도 좀 넋을 잃고 좀 보게 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왜 갑자기 정중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글쎄, 저희 살인범의 입에서 고려시대 무신정변의 발단 얘기를 제가 들을 줄은 참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무신정변에 처음 이제 발생했을 때 문신의 대부격이었던 김부식의 아들이 이제 당시에 장군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다.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이 폭발됐다는 이제 얘기는 이제 국사책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제 밑에 있는 저 얘기요. 수염 태운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무신정변이란 게 일어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것 같은 일도 당사자에게 큰 원한이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제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무신정변이 일어난 발생 원인이나 그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저는 살인범에 되도 않는 변명을 저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도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심리 전문가는 말이죠. 이런 장대호가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옛날 역사의 얘기를 꺼내면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나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을 갖다 합리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뭔가 망상이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왜 이게 도대체 나오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와 정당성과 관계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랑 자신을 관계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장대호의 행동은 이해 안 되는데 네. 최명기 원장의 분석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박준 변호사님. 그런데 이 장대호 오늘 얼굴 공개한 것 말고 저 말도 안 되는 말 말고도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시면 장대호가 이 검거 직전에 석연찮은 행동을 했는데도 10분 정도 얘기하고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경찰의 또 초동 대처 중에 좀 문제가 있던 점이 발견됐는데요. 12일 날 몸통이 발견됐고 16일 정도에 이 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특정을 해가서 CCTV 추적을 해보니까 모텔에 묵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대호가 근무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CCTV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워진 상태를 확인했고 그럼 잘 꺼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가져가 보라고 이 모든 박스를 셋톱박스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장부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숙박장부. 그 장부를 요구하니까 이거를
주지 않고 그 후에 신변을 감췄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뭐 검거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저렇게 감추고 저 초동대처 잘못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검거를 못했던 상황, 이 부실한 대응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것도 지금 놀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수를 하러 온 장대호를 돌려보낸 경찰을 두고 국회에서는 코믹 영화라며 경찰청장을 질책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영화로 치면은 장르로 치면 코믹 영화죠. 자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자수하겠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시 자수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경찰 본분의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경찰을 질책했는데요. 오늘 마스크를 벗고 모자를 벗은 한강 시신의 피의자 장대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